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빠르게 불붙였습니다. 이 새로운 충돌의 주요 목표는 9월 11일 공격을 책임진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것이었으며, 미국 지도부는 곧 그들이 찾고 있는 그룹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부상을 목격했는데, 이는 알케다의 도움으로 국가를 장악한 극단주의 무장 운동이었습니다. 2001년 말, 미국은 반탈레반 부족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전복하려 했으며,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칸다하르시였습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월 11일 이전의 수십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전쟁과 빈곤으로 휩쓸렸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소련의 침략을 받은 1970년대 후반까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은 이슬람교 군사단체인 아프간 무자히딘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무자히딘은 침략에 반발하며 나라가 이슬람교 가르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뭉쳤습니다. 이런 반군 세력들은 파키스탄, 미국, 영국, 이란, 중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고 심지어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혼란에 빠져 기존의 소수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파괴되었다. 혼란을 더한 것은 9년간의 충돌이 최대 300만 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하고, 또한 300만 명의 민간인이 부상하고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의 5번째 대통령인 모하마드 나지불라 아흐마드 자이는 권력에 있었지만 결국 1992년 4월에 사임했고, 이는 무자히딘 반군 세력이 카불시를 점령한 지 얼마 후였습니다. 그는 4년 후인 1996년에 살해되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총기, 마약, 테러리즘의 문화를 도입했고, 정부와 대통령의 이전 정치 구조는 무자히딘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들은 강력한 민병대와 같았습니다. 무자히딘은 한때 통합되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내전이 활발히 일어났고, 결국 탈레반이 등장하여 1996년에 국가를 통치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이슬람법의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법률을 시행하였는데, 여성의 교육 접근을 금지하고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해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해 알케다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탈레반은 나라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카불 북동부와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는 저항의 섬이 남아 있었습니다. 9월 11일 공격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서양 미디어와 미국 정부에 의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의 이 공격에서는 4대의 미국 여객기가 납치되어 펜타곤과 세계무역센터를 포함한 여러 주요 건물들에 추락하였습니다. 알케다가 공격에 책임이 있는 테러 조직으로 밝혀졌고, 관련된 19명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받았습니다. 2001년 10월, 7일, 9월, 11일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알케다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공습 개시를 발표했으며, 이는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었다. 미국 정부가 사용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공식적인 이름은 지속적인 자유작전이었고, 그 목표는 국내의 테러 훈련 캠프와 인프라를 파괴하고 테러리스트 지도자를 체포하며 모든 테러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탈레반 지도자 무하마드 오마르 몰라를 포함한 알케다와 탈레반 지도자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가 거부되자 미국 정부는 보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의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산, 사막, 외딴 계곡으로 가득 찬 넓은 나라였기에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소련의 침략 당시 지형과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2001년 9월 말 조브레이커라는 이름의 CIA 팀이 이 나라에 도착하여 탈레반 반대 세력과 함께 정권을 전복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연합은 미국에게 유용한 동맹이 되었고 나라의 남부에 거주하는 반탈레반 파슈툰족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는 곧 새로운 아프간 동맹국에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였고 2001년 10월 7일에 첫 번째 탈레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격 동안에는 미국 공군 폭격기와 미국 해군 공격 폭격기가 탈레반의 군사 및 통신시설을 공격하고 그들의 훈련 캠프로 여겨지는 몇 곳을 공격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작전 동안에는 칸다하르시도 폭격되었는데 이곳은 수많은 탈레반 요새와 함께 이 정권과 함께 일하고 있는 비아프간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한 탈레반 지도자 무라 오마르를 타격하려 했지만 폭격의 전반적인 목표는 탈레반의 대공 방어를 중화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미국 지도부가 공격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라이노 작전 중에 칸다하르 주변 지역이 습격을 받았는데 이는 75번째 레인저 연대를 포함한 여러 특수작전 부대가 수행한 공동특수작전 사령부의 공격이었습니다. 라이노 작전의 목표는 칸다하르 남서쪽 약 100마일에 위치한 공항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공항은 나중에 캠프 라이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면 미국은 무라오마르의 가까운 집에 대한 별도의 공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항은 건조한 호수 위에 지어진 6,400피트의 포장 도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아랍에미리트의 현재 대통령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의 사냥 캠프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식수시설이 없고 건물도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공격 당시 이 장소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있었다. 미국 중앙사령부의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나중에 이 작전의 또 다른 이점은 미국이 탈레반의 봉어지에서 뜻밖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북부연합에 점령된 도시에서 주목을 분산시킬 것이다. 미군 지상군 투입 전 미 공군은 공항 주변 다수의 표적을 공격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전사 11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지상병력이 파견되었고 레인저 그룹이 해당 지역을 확보하고 전략적 방어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미국 팀은 거의 저항을 만나지 않았고 사상자는 없었다. 임무는 5.5시간 미만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몇 일 동안에는 비행장 주변에 캠프가 설치되어 미국 해병대 부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작전 동안 촬영된 비디오 영상은 미국 내에서 긍정적인 선전용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부연합의 지도자가 9월 9일에 알케드에 의해 암살된 후 병력들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후임자를 찾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파임 칸 장군과 비즈물라 칸 장군을 북부연합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미군은 캠프 라이노 장악 후 북부연합과 탈레반 간의 수년간 지속된 교착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침공 훨씬 이전부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부연합은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탈레반이 접근할 수 없는 샤말라이 평원의 오래된 소련 공군 기지를 통제하고 있었다. 미국이 적에 대한 공습을 요청하면서 상황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수주 동안 지속되어 수백 명의 탈레반 전사를 사살하고 그들의 지원을 차단하며 지휘체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북부연합은 11월 13일에 공격을 시작했고 하루 만에 아무 사건 없이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도시 탈환으로 탈레반과 알케다 구성원들이 남쪽 칸다하르로 이동했습니다. 11월 탈레반은 추가 포스트를 포기하고 종종 칸다하르로 도망갔다. 탈레반의 통제에서 마자르 이샤리프 시를 되찾으려는 시도는 10월 17일에 시작되었지만 그 도시를 위한 전투는 11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몇 일 동안 북부동맹군은 도시로 이동하며 전화선을 끊었고 11월 2일에는 그린 베레와 CIA의 팀 브라보의 몇 명의 구성원들이 북부동맹의 무함마드 아타누르 장군과 그의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리 알발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탈레반의 지배에서 벗어난 마을들이 있었다. 그 직후 미국은 전단지를 통해 마자르이 샤리프 시의 선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민간인들이 미국의 사건 버전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는 이후 도시 주변에 레이저 지정기를 설치해 유도 무기의 공격 목표를 표시했습니다. 11월 7일과 8일에 마자르이 샤리프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폭격기들은 도시의 남쪽 끝인 체시마의 샤파에 집결된 탈레반 방어군과 하지가크 고개의 방어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전 탈레반 지휘관인 몰피 아부둘 아쿤훈자단은 나중에 이 끔찍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폭격이 시작될 때 나는 마자르이 샤리프 근처 전선에서 약 400명의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우리의 전사들을 마치 수화기가 밀을 베듯이 쓰러뜨렸습니다. 시체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충격으로 전사들은 귀와 코에서 피를 흘리며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묻지 못했습니다. 아군 병력은 참에서 전사했다. 인용부 끝. 11월 9일에 마자르 샤리프를 위한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었고 이는 CIA의 구성원들이 발크 계곡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탕이 고개에서 탈레반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상공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탈레반은 소련의 침략에서 남은 BM-21 그라드라는 다발 로켓 발사기에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편 북부 동맹은 말이나 픽업 트럭을 이용해 자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도시의 주요 군사기지와 공항을 점령하기 위해 움직였다. 도시 내에서 그들은 가벼운 저항을 만났고 마을 외부에 많은 통제센터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탈레반은 쿤두주로 향해 피신하며 회복하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향한 싸움 동안 400에서 6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약 1,500명의 탈레반이 변절하거나 포획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사라졌지만 수백 명의 파키스탄 자원봉사자들이 수피 무하마드에 의해 결집되어 도시에 나타났기에 전투는 계속되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샤리아 법을 시행하려는 극단주의 그룹을 창설한 순위 이슬람주의자였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10대 소년들이었고 그들은 술탄 라지 여자 학교로 변환된 변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향후 며칠 동안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북부연합은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에서 민간인들의 부상과 여러 평화사절들의 살해 후 북부연합의 구성원들이 화력을 되돌려 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총격전은 몇 시간 동안 도시를 떨었습니다. 나중에 벽에서 절대 항복 마라, 파키스탄을 위해 죽어라라는 낙서를 발견했다. 총격전 여파로 미국 지도부는 폭격용 건물 건설을 승인했다. 그러나 마자르이 샤리프 전투의 종료는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항복을 시도했을 때 북부 연합군이 자원병들을 학살했다는 주장을 한 유엔과 같은 기관의 관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자원병들은 폭탄을 인식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북부 연합의 구성원들에게 총격당해 900명 중 800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시애틀 타임스의 보고서에서는 많은 소년들이 전투에 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모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들이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며 가난했습니다. 수피 무하마드는 픽업트럭 확성기로 메시지를 전파하며 경험 부족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신을 위해 싸우라고 격려했다. 그는 신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하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인용문 끝. 커뮤니티의 한 남자는 소년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그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밀어붙였다고 믿었습니다. 북부연합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운명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소년들이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른 사람은 일부가 폭발 후 상처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한 간수는 도로사고로 적어도 43명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젊은 지휘관은 일부 소년들이 노예로 잡혀 있다고 밝혔고 다른 이는 수개월간 최대 1,500명의 소년이 납치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구호원, 유엔 관리들, 그리고 미군 병사들 모두 그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는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납치된 소년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소년들은 가족이 몸값을 지불한 후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점령은 성공적이었으며 미국 중앙사령부는 마자리 샤리프의 통제권이 내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 재점령은 미국과 동맹국에 큰 전략적 이익이 되어 공급로를 다시 열 수 있게 했다. 이 전투는 탈레반의 첫 주요 패배로 간주되었고 도시 재점령 후 여학생 학교가 재건되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칸다하르가 미국 지도부의 다음 목표가 되었는데 이들은 많은 탈레반들이 도망친 그 도시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군사 계획가들은 이 도시가 북부연합의 요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탈레반의 정신적 고향이자 정치적 중심 지역기에 점령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 지역에서 함께 일할 아프간 동맹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칸다하르의 점령이 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1월 초에 두 특수부대가 서로 반대편에서 도시를 향해 진출하며 가용 가능한 몇몇 동맹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수부대 팀들은 11월 14일에 타린코트 마을 근처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후에 아프가니스탄 제7대 대통령, 이된 부족 지도자 하미드 카르자이를 만났다. 2001년 당시 카르자이는 소수의 반탈레반 병력을 이끌고 있었는데 정의로운 35명으로 불리던 이들은 결국 800명으로 증가했다. 카르자이는 마을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지를 얻으려 했지만 타린코트에 머문 지 이틀 만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백 명의 탈레반이 파견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카르자이는 탈레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보냈지만 추종자들보다 미군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의 비행기들이 탈레반의 컨보이를 폭격하기 위해 호출되었고 카르자이의 추종자들을 포함한 지상 병력들은 적군에게 성공적으로 맞서 싸웠으며 탈레반은 미국 공중 지원의 빠른 반응에 당황하여 철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미국 병사들은 가진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카르자이의 병력들을 최대한 잘 갖추고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미국과 카르자이의 병력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된 다리가 있는 사이드 알림 칼레이라는 마을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압박을 더하는 요소는 카르자이가 임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특수부대는 칸다하르를 확보하고 카르자이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의 병력들은 다리 동쪽 끝에 탈레반 병사들을 처리했지만 다리 자체는 더 강력히 방어되어 돌파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후 공중 지원을 요청했지만 탈레반은 여전히 다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며칠 동안 그들은 적군을 계속해서 밀어내려 했고 탈레반을 더욱 더 멀리 밀어내려 했습니다. 12월 4일 아프간 동맹국들은 전면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카르자이의 부하들과 미군은 무기로 가득 찬 트럭에 차례로 탑승하였고 다리 반대편에 마루를 공격하기 위해 공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지속적이고 강한 총격으로 응답했습니다. 짧은 시간 후 카르자이의 부하들은 적군에게 직접 사격을 시작하여 그들을 뒤로 물리쳤고 탈레반은 다리를 건너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반복적인 사격으로 인해 다시 뒤로 물러나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공습을 계속 요청했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탈레반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킬로미터 물러나 카르자이의 부하들이 다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미국은 미사일이 자신들의 위치 중앙에 떨어져 3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눈에 띄는 차질을 겪었습니다. 특수부대팀이 도착하여 부상병들을 의료진이 치료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은 미국이 겪은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이자 최악의 우발적 사격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카르자이는 칸다하르 시를 항복하기로 선택한 탈레반 세력과의 합의를 맺는 데 바빴습니다. 12월 6일 아프간 동맹국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남쪽에서 접근하던 다른 특수부대팀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11월 18일에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신나라이 계곡을 통해 들어가서
한때 칸다하르의 주지사였던 반탈레반 지도자 굴 샤자이와 만났습니다. 11월 21일 밤에 샤자이는 그의 형제가 이끄는 소규모 부대를 도시로 보내 탈레반의 항복을 협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총격을 받으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희생자는 없었지만 샤자이는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싸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의 진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병사들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가까운 탈레반의 요새를 지나 아르게스탄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11월 22일 아침, 그의 병사들은 약 100대의 차량으로 이루어진 행렬로 바르 지방의 타흐트폴 마을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저항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약 4.8km 떨어진 고속도로 4번 동쪽의 계곡에 도착할 때까지 샤자이가 탈레반과의 휴전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가 보낸 소규모 부대는 다시 한번 탈레반의 매복 공격을 받았고 항복에 관심이 없는 탈레반에게 미국 특수부대가 공중 지원을 요청하여 공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샤자이의 부대는 철수에 성공했지만 탈레반은 고속도로 4번을 따라 이동하며 중기관총과 RPG를 사용하여 사격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이어진 전투에서 선두를 달리며 동맹국을 지휘하고 추가 공중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탈레반은 마을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급히 후퇴하였습니다. 11월 24일 아침 샤자이의 부대가 마을에 진입했다. 그들은 칸다하르와 차르만, 파키스탄 사이에 고속도로를 두 동강 내고 북쪽과 남쪽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다음 며칠 동안 미군은 칸다하르 공항을 내려다보는 관측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적군을 볼 수 있었고 전망대와 시설 사이에 공습을 지시하여 탈레반을 그들의 길에서 제거하였습니다. 탈레반은 화력으로 대응했고 포탄과 로켓을 전망대와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폭격은 강력했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탈레반들은 북상하여 스피눌다크 마을로 가서 샤자이 주민들 근처 방어 진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고 미국 해병대 팀이 인근의 캠프 라이노에서 방어 위치를 차지하자 더욱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미국과 샤자이 사람들은 칸다하르시 점령을 준비했습니다. 탈레반은 칸다하르 주변에 건조한 운하를 휩쓸며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쉽게 물리쳐졌고 아프간 동맹국은 여러 적 포지션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공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강한 방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탈레반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샤자이는 탈레반이 카르자이와의 합의에 따라 도시를 떠났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받은 후 샤자이는 소규모 보안 그룹과 미국 팀의 일부와 함께 그가 한때 살았던 집으로 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남은 병력은 다음날 합류하여 주지사 집에 머물렀고 카르자이는 샤르자이를 이전 직위로 복귀시켰다. 칸다하르는 12월 6일에 공식적으로 확보되었으며 많은 적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더욱 시골 지역으로 또는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추방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더 지속되었고 그 기간 칸다하르는 최소 2차례 공격 시도를 받았다. 이 공격들 중 첫 번째는 2011년 5월 7일 탈레반이 도시 통제권 탈환을 위해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충돌은 그해 가장 큰 탈레반의 공격으로 간주되며 4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이 반군을 저지하지 못했고 10년간의 인력 손실에도 그들이 영향받지 않았음을 미국과 탈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2011년 5월 7일 새벽에 탈레반의 구성원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RPG를 발사한 후 전초기지, 경찰 건물, 그리고 지역 사무소에 추가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대다수는 자살폭탄 테러범을 이용했지만 계획을 돕는 무장한 보병도 있었습니다. 이틀간 탈레반은 칸다하르시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건물을 폭파하고 민간인과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다른 아프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큰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도시에서 쫓겨났다. 아프간 경찰은 호텔에서 20명 이상의 괴한들을 포위하여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명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명을 총으로 사살했고 다른 한 명은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 공격들이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탈레반의 계획에 동원되었을 뿐이었다. 세 번째 칸다하르 전투는 2021년 7월 9일에 발생했는데 이때 탈레반은 다시 한번 도시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수주 동안 아프간 국국군과 탈레반 사이에서 도시 내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많은 군인들이 적에게 포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 시점에 미국 병력들은 이 나라에서 철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취약해지고 방어력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탈레반의 공격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탈레반을 칸다하르에서 멀리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십자불에 걸린 민간인들의 존재로 방해를 받았고 결국 1만 1천 가족 이 난민 캠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8월 5일 민간인들에게 도시 대피 조언이 내려졌다. 식량, 무기, 탄약의 부족이 아프가니스탄 방어에 침식에 크게 기여했고 8월 15일까지 탈레반은 남아있는 방어를 돌파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초기 칸다하르 전투는 미국, 동맹국, 탈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간 지도자들의 큰 성공이자 당시 테러와의 전쟁에서 거둔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철저한 훈련과 헌신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지 몇 달 만에 탈레반을 붕괴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했으며 그들의 화력과 다른 아프가니스탄인들과의 동맹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2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공무원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5월에 그들은 나토 전투 병력이 2014년에 철수한 후 두 나라 사이의 경제 및 보안 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 수 있었으며 미국은 그 후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미국과 나토 병사들이 훈련과 조언을 돕기 위해 남아있을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양자 간 보안 협정이라는 별도의 협정이 이 질문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은 2014년 말 아슈라프 가니가 9월에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였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그해 12월에 공식적으로 전투 임무를 종료했지만 약 1만 3천 명의 병사들이 남아있었고 2020년과 2021년에 병력이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철수할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칸다하르 전투는 탈레반의 부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통제에 빠졌고 오늘날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반적인 전쟁은 19년 10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최대 21만 2천 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영향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나라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반대자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고문당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소수민족들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빈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기본적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백 가구가 파괴되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불안정과 기근이 만연하며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2022년에 유엔 인도주의 수장 마틴 그리피스는 빈곤과 식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슬픈 현실이었지만 탈레반의 장악 이후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밝혔습니다.